모르니까 한번 찍어볼게. 자, 이제 드디어 결론 부분인데 여기가 시험 나와 얘가. 여기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알았지? 자,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나 보려고 했어. 누굴 봐? 임을 보기, 남편을 보려고 했어. 현실에서 못 보니까, 그치? 그 다음에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오는 짐승 했을 때, 자, 바람에 떨어지는 잎 세모해주고 풀 속에 오는 짐승 세모해줘. 됐어? 좀 열어볼게. 아니야, 싫어? 아, 누가 올까봐. 고3들 시험 보고 있어. 수미쌤 뭐 하나 갖고 와라. 얘가 바람에 잎이 떨어지고 풀 속에 짐승이 울어가지고 얘네가 뭐하고 있냐면 잠을 깨우는 거야. 우리가 지금 꿈속에서 누굴 보려고 했어? 남편을 보려고 했지. 근데 꿈을 깨우는 애니까 하자와 임 사이에 뭐다? 잠이다. 그래서 세모를 했다. 그러면 나 세 번째 줄까지 안 읽어도 되지. 무슨 일 원소로 잠을 깨우냐 이랬습니다. 되지? 자, 다시. 바람에 지는 잎이 뭐야?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됐죠? 그 다음에 풀 속에 오는 짐승은 그럼 뭐겠어? 아, 진짜 짐승이 아니고 뭐 벌레 같은 거 있잖아. 귀뚜라미 같은 거. 됐어? 그래서 얘네들이 다 장애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봐. 천상의 견우직녀 누군지 알지? 견우직녀 누구니?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애들인데 둘이 하도 놀아가지고 일을 안 하니까 저기 옥황상제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얘네 둘이 은하수 기준으로 저쪽이랑 저쪽 이렇게 나누고 둘이 못 만나게. 그랬더니 그 누구 나오는 거니? 까마귀랑 까치 나오는 거잖아. 걔는 또 무슨 죄니? 다리를 만들어주려고. 됐어? 오작교. 1년에 한 번 만나는 애들. 자, 천상의 견우직녀 네모칸 쳐줘. 그래서 자, 은하수에 막혀있으면 은하수도 세모를 하고 이거 장애물 맞지? 자, 은하수 장애물에 막혀있어도 자, 7월 7서 무슨 말이야? 7월 7일 7월 7일 1년에 한 번 시기를 놓치지 않아. 무슨 말이야? 아, 견우직녀는 1년에 한 번은 만나. 이 말이야? 이거 할 때 어떤 애가 자기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 7월 7일이라고 해서 와 견우직녀셔? 막 이랬는데 혹시 여기도 엄마 아빠 7월 7일이 결혼기념일이시는 분? 자, 그 다음에 우리님 가신 후에는 무슨 약수. 자, 약수 세모하고의 별표 3개 해줘. 자, 얘가 시험 때 나오는 애야. 자, 우리님은 무슨 약수가 가렵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이 끊쳐있니? 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오른쪽에다가 다시 좀 써볼게. 자, 견우직녀는 1년에 한 번은 만나. 뭐가 막혀있어도? 은하수가 막혀있어도. 그치? 근데 하자랑 남편은 임은 무슨 약수가 가렵길래 1년에 한 번을 만나 못 만나? 못 만나. 한 번도 못 만나. 자, 그럼 내 질문 이거야. 견우직녀는 하자랑 같아 달라? 같아 달라? 다르지. 얘네는 1년에 한 번을 만나는데 나는 못 만나거든. 그럼 요렇게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물이야. 얘도. 하자와 대비되는 인물들이야. 그래서 견우직녀는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잖아. 이야기 속 인물이잖아. 이야기 속 인물을 뭐라 하냐면 설화 속 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설화 속 인물과 대비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근데 금방 뭐라 그랬니, 소희가? 설화 속 인물을 대비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맞다, 틀리다? 맞다. 알았니? 그 다음에 자,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님 가신 곳을 바라보니. 나 금방 읽었어? 자, 그 다음에
맺혀 있고, 자, 이 초로 손가락 붙여줘, 초로. 초로가 한자가 뭐냐면 풀잎에 맺힌 이슬이라는 뜻인데, 보통 문학에서 이슬이 맺혀 있으면 눈물이 맺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 눈물이. 화자의 눈물. 됐어? 자, 그 다음에 소유라 이거 읽어봐. 모으니. 지나갈 때. 모으니 뭐냐면 한자 그대로 저녁 구름이. 한자가 그래. 우리가 한자가 약해가지고 이거 다 계속 여러 번 읽어야 돼. 그래서 저녁 무렵에 자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자 이건 이제 몇 줄 쳐줘. 새 소리 더욱 설다. 무슨 뜻이래? 자 대나무 푸른 곳에 새 소리가 더 슬프게 들린다 이거야. 그럼 새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슬프게 울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새는 그냥 소리 내는 건데 내가 슬프게 들리는 거지. 그러면 무슨 표현? 감정이. 됐어요? 와, 그럼 얘들아 이제 이 긴 작품 3줄 남았다. 3줄. 얘들아 3줄 남았어. 빨리 기뻐해. 됐어? 자,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지만 이게 뭐라고?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지만 많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자, 동그라미 쳐줄게. 방명한 홍안이야, 동그라미. 자, 방명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운명이 얇다. 무슨 말이냐면 재수가 없다 이거야. 방명이 뭐라고? 운수가 없다. 재수가 없다. 운수가 없는. 자, 그 다음에 홍안이 무슨 뜻이야? 한자가 붉은 얼굴. 붉은 얼굴은 이제 보통 젊은이들이 혈기왕성할 때 홍안이라고. 됐어? 그럼 방명한 홍안은 누굴 말하는 거야? 누구 말하는 거야? 화자. 자, 나 같은 애가 또 있냐라는 건 여기 또 무슨 법이 있어? 서리법이 있지. 그럼 나처럼 재수 없는 애가 또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럼 또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제일 재수 없다 이거야. 알았어? 그래서 자 서리법이 쓰였다는 건 자 자기가 화자가 자신의 운명이 자 박복하다 그래. 박복하다고 생각한다. 복이 없다가 박복하다. 알았어?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야.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하구나 라고. 이 님은 누구야? 남편이야. 남편 때문에 살동말동하여라 라는 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가 임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는데 근데 생각해봐. 너 때문에 죽겠다라는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네가 잘하면 난 살 수 있다거든. 네가 잘하면 난 괜찮아 이 말이기도 해. 역으로는. 그래서 뭐도 들어가? 그리움도 들어간다고. 너 때문에 죽겠어 이런 거는 근데 네가 잘하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원망과 그리움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가 해석하는 거는 네가 이따가 30분 후에 니네 이제 연습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쭉 풀어오는데 중간에 이런 게 있어. 자 8번 문제 찾아봐. 8번 문제. 이 고정이 들어가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지 지금. 그치?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얘가 옆에다 써봐. 고려 가료야. 그 다음에 유배 문학의 일바야 일바. 유배 가서 쓴 작품의 일바. 됐어?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님을 그리워하며 우는 것이 라고 하는데 이때 님이 유배 가서 자기가 쓴 거니까 임금이야. 임금. 자, 내가 그리워해, 울어,
산에 있는 적동새와 내가 비슷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 화자가 지금 누구를 그리워한다고? 임을 그리워하는데 이때 임은 남편이야? 아니야. 임금이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울고 있는 게 뭐랑 비슷해? 적동새랑 비슷합니다. 이랬어. 그럼 적동새가 여기서 뭐의 대상이야? 감정 이입의 대상이야.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적동새가 보통 뭐의 정서를 가진 새냐면 한의 정서를 가진 새야. 슬픔의 새야. 그 다음에 읽어보고 넘어가게. 소율 한번 읽어봐. 나에 대한 찬송가. 너에 대한 찬송과 진실이 아니시며 거짓이니 이르라. 참소는 모함하는 말이 이 뜻이야. 모함하는 말이, 나를 모함한 말이 진실이 아니야. 얘가 유배워서 썼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모함한 게 진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는 달 새벽 별만 아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게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써봐. 장월 효성. 장월 이게 뭐야? 지는 달. 효성 이게 뭐야? 새벽 별.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건 달님 별님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죄 없다고. 자, 그러면 옆에다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거지. 됐어? 우리 지금 이런 작품 다 처음 보는 건데 얘들아 1학년 때 이렇게 보라고 지금 처음 보는 거야. 이게 2학년 3학년 가면은 이거를 아는 애들은 빨리빨리 다음 작품 넘어가는 거고 모르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작품이라고. 지민아? 눈에 힘 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민아 읽어봐. 내 죄를. 여기도 자기 결배로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조금 더 읽어볼까? 읽어. 님이 나를 벌써 잊었습니까? 이러면서 여기도 임에 대한 원망이 있어. 님이요 내 사연을 들으시고 다시 아껴주셔서 유배에서 풀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끝내는 거야. 요런 거 그럼 이제 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지금 뭐야? 적동새와 유사한 역할을 하라고 했으니까 뭐 찾으면 돼? 감정이 찾으면 되잖아. 새지 뭐 새. 이런 거는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 문정의 작은 부엌 노래는 이제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쓴 시인데 현대시니까 니네가 할 수 있을 거야. 어디를 펴냐면 16번을 찾아봐. 이런 게 문제지. 이런 게. 그치. 16번에 보면은 자 제목을 먼저 봐. 사, 미인고. 됐어? 자 사는 생각한다. 미인을 생각한다는 건데 미인이 여기서는 누구냐면 임금을 말하는 거야. 그럼 아까랑 좀 비슷하지?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야. 자 한자가 많아서요. 창 밖에 심은 이거 뭐라고 읽을까? 뭐라고 읽을까? 빨리 읽어봐. 그렇지. 매화. 잘했어. 자, 매화가 언제 핀다고 했어? 봄에 핀다고 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식 하나 더 추가해야 돼, 얘들아.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오면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매화. 여기도 매화 있잖아. 난초, 구화, 배나무. 합쳐서 뭐라고 그러게? 매난, 국죽, 사문자. 고전 문학에서 양반들이 사문자를 들먹이잖아? 그러면 이거 뭐 나타내는 거야? 임금에 대한 충성심. 이거야. 임금에 대한 충성심. 야, 근데 우리가 구원가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 내가 얘기했었어? 그런 거 없어. 그냥 남편 원망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는 지점이 뭔지 알겠지?
다른 양반들의 작품을 가지고 물어보면 매화가 나오면 보통 뭐야? 충성심. 근데 규원가는 충성심이라고 하면 돼, 안 돼? 틀려. 그런 거 비교하는 거야 지금. 알았지? 그러면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었어. 가뜩이나 자 냉담한 데는 뭐냐면 추운데. 암향은 무슨 일? 암향 뭘 것 같아? 암내나는 향기? 드림친 건데. 암내나는 향기 아니고 매화의 향기를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암향이라고 그래. 그럼 생각해봐. 매화가 아까 뭐 나타낸다고 했어? 충성심. 그럼 매화의 향기도 뭐야? 충성심. 3인국이야. 그래서 황혼의 저녁 무렵에 달이 쫓아와 베개 머리에 비추니. 다시 물어볼게. 뭐가 비췄다고? 달이 비춘 거야. 베개를. 그랬더니 그 다음을 봐봐. 예린아 쓰를 여기 한번 읽어봐봐. 여기까지.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맞아. 그렇지. 누가 님인가 아닌가 했어. 달 보고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달은 누구를 비유한 거야? 임금을 비유한 거야. 여기서. 잘했어.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 데 보내고 싶구나.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이렇게. 자신의 충성심을 알리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를 못 풀 것 같아서 17번 내려가 볼게. 자, 이거는 저급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전하는 현재까지 전하는 유일한 백제의 노래.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화자가 뭐냐면 그 일하러 나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내용이야. 아내가. 내용이 그런 거야. 그럼 이제 남편 생각하는 노래니까 같이 연결했나 보다. 그치? 자, 달림이시여. 요 뜻이야. 달림이시여.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이런 거야. 첫 번째 줄은 저제는 시장에 가 계신가요? 남편이 일하러 간 곳이 시장이야.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들을 드디오시라. 이렇게 세모를 해. 자, 지금 문제에서 진들을 물어봤잖아. 질퍽한 곳 뜻이 어두운 곳, 위험한 곳. 그러니까 나쁜 곳에 갈까봐 걱정된다 이거야. 그러면 규원가에서 남편이 가면 안 되는 나쁜 곳이 어디야? 기생집이지, 기생집. 그러니까 그런 거 연결하는 거야, 여기서. 됐어? 그래서 야유왕 이런 게 아마 답일 거야. 그 다음에 넘겨봐봐. 자, 28번. 28번에 자, 노래 제목이 뭐니? 얘들아. 서경별고 나왔지? 이거 뭐였어? 이거 고려가요였지? 고려가요. 이거 8월달에 했어. 자, 대동강. 야, 아직까는 그거였어요. 대동강 아니지? 배네요. 뭐 시작하는 말 앞에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거야.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뒤에 있는 걸 보는 거야.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 놓았냐 사공아. 그림을 그려. 강이야 강. 무슨 강이야? 대동강. 자, 이 대동강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려면 어떻게 걸어가? 못 타고 가. 배 타고 가야 돼. 배를 타야 돼. 그럼 배가 뭐 자율주행 배야? 누가 있어야 건너갈 수 있어? 배사공이 있어야 건너갈 수 있어. 그 사공을 부른 거야 지금. 너 강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놨냐? 사공아 이렇게. 자, 화자가 누구한테 말을 건네고 있어? 사공한테 말을 건네는. 자, 근데 사공한테 뭐라냐면 네 가시 넘난디 몰라서. 무슨 말이냐면 사공의 부인이 바람 피고 있다고 지금. 진짜요? 몰라. 그냥 지금 얘한테 사공한테 너 지금 너 열일 하는 동안 네 부인은 지금 딴 남자 만나고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하라는 거야? 빨리 집에 가라는 거야. 가는 배에 몸을 얹었느냐 사공아? 그럼 사공을 지금 빨리 집에 보내려는 이유는 왜 그래? 얘가 없어야 내 남편이 배를 타고 저쪽으로 못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사공 보고 너 빨리 집에 가라는 거야. 너가 없어야 배가 운전을 안 하고 그래야 우리 님이 네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왜 못 가게 하냐면 자 이거 대동강 건너편 꽃을. 자 이거 아까 썼잖아. 그치? 3, 4, 5 모여 노는 야유원의 새로운 기생할 때 썼잖아. 대동강 건너편의 꽃을 배 타면 꺾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거 옛날에 얘기했다니까. 배 타면 꽃을 꺾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저 배를 타고 멀리 가면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학에서 꽃을 꺾는다는 건 다른 여자를 만난다 이 뜻이라니까. 목을 꺾는 게 아니고. 목 꺾으면 큰일 나. 됐어? 그럼 이제 뭐 말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작품들 웬만한 거 있는 걸로 넣어놨어. 그래서 뒤에는 풀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도산 12곡은 잠깐 패스하고 얘들아 뒤로 쭉 넘어가 봐. 도산 12곡 문제를 패스를 하고 내가 중간에 뒷부분에 이런 거 넣어놨는데 뒤에서 한 4장 정도 가면 시조 나오는 거. 요거 찾아봐. 뒤에 있어. 뒤에서 한 4장에서 가면 있을 거야. 도산 12곡 문제 쭉 넘어가면 있어. 아 내가 페이지를 왜 안 넣지? 매주 보면 매주. 찾았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페이지를 안 넣었어. 뒤에서 뒤에 하나, 둘, 셋, 한 4장 정도 가면 있어. 뒤에서 한 4장 정도 가봐. 찾았니? 얘니 찾았어? 더 뒤로 가야 돼. 너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그래. 이거를 봐봐. 중간에 넘어갔잖아 지금. 그래서 거기서 4장 해봐. 그럼 나와. 어쩐지 글씨 쓸 때 푹신했겠어. 넘겨봐. 찾았어? 니네가 지금 아직 진도를 안 나가서 모르겠지만 이거야 시험 범위가. 가에다가 동그라미 칠게. 이거 얘가 누가 썼대? 옆에 이거 나와 있거든? 핵심 요약이라고? 누가 썼대? 이름이 걔야. 너무하지 않았냐? 이는 성이겠지 뭐. 걔야! 뭐 이러면서 동물을 사랑하셨나봐요. 그래서 이게가 누구냐면 그 역사가 이제 있어야 된다. 이게 요 밑에다 쓸까? 이게 옆에다 써요. 이게 옆에다가 쓸게. 얘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 시대적 배경. 자, 때는 바야흐로 조선 시대다. 조선 초야. 세종대왕이 죽었어.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게 문종이거든. 태종태세문. 2년인가 밖에는 못하고 금방 죽었어. 그래서
초딩이 왕이 됐잖아. 초딩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이 됐잖아. 그게 누구야? 문태정, 태세, 문단. 누구? 단종. 맞아. 단종 때인데 그때 단종 나이가 12살이었대. 내 딸이 지금 12살이거든? 아, 진짜 나라가 위험하긴 해. 미친 것 같아. 12살은, 그러면 안 돼.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 난 진짜 수양대군 그 삼촌,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 얘가 그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잖아. 그래서 된 게 누구야? 그게 세조. 난 세조가 돼서 다행인 것 같긴 해.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그 영화에서 얘기하잖아. 그 관상이라고 알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여기야. 그래서 그때 단종이 물러나고 처음부터 단종을 죽인 건 아니더라고. 근데 강원도에다가 유배를 시켜놨는데 주변에 신하들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걸렸어.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그지? 그래서 단종을 막 추대하려다가 중간에 걸려가지고 죽은 거야. 6명의 신하가 대표로. 걔네가 누구? 사육신. 됐어? 그때 나오는 그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 개유년에 일어난 난이다. 그래서 개유정난이라고 해.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걸려가지고 세조한테 사육신 죽었다니까? 그 개유정난 때를 배경으로 해.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 단종을 유배에 보내면서 쓴 애도 있고, 그게 바로 밑에 왕방이야. 예. 단종을 그 섬에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오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 시조를 지었대. 그 다음에 이게 또 지금 단종을 생각하면서 쓴 거야. 그래서 자, 앞으로 와봐. 자, 그림을 그려볼까? 졸리니까 뭘 그리냐면 촛불을 그려. 촛농도 있어야 돼. 우후! 그치? 촛불. 자, 촛농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심지가 타는 거지. 그려줘. 촛불이 촛농이 떨어지고 심지가 타는 건데 그거를 내 마음과 같다고 얘기하는 시조거든. 자, 촛농이 떨어지는 건 눈물이 떨어지고 심지가 타는 건 송이 타. 둘이 같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촛불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겠어? 그러니까 감정을 대신 나타내는 감정 이입의 대상인 거지. 관호야, 첫 번째 줄 읽어볼까? 방 안에 있는 촛불들과 이별하였건. 잘했어. 어떻게 봐?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했길래 해석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예린아 읽어줘. 그치? 겉으로 눈물이 떨어지면은 지금 원래는 뭘 얘기하는 건데 촛농을 뭐에다가 눈물에다가 그 다음에 속이 탄다. 심지가 타는 건데 뭐에다가 속이 탄다. 세 번째 줄은 색칠을 해야 돼. 자, 여기다 색칠해.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색칠. 그러면 촛불이 나랑 같다고 하니까 자, 화자와 동일시 했네. 자,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라고 해서 자, 속이 타고 눈물 떨어지니까 촛불은 뭐라고?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그럼 여기서 이별을 했다고 했잖아. 이때 임이 누구라고? 그리워하는 임이 단종, 임금. 요거를 좀 조심해 주는 거야. 남편은 아니고. 됐어? 그럼 이게 시대적 배경이 똑같은 게 다에 있거든? 다를 볼게. 자, 소율아, 다 좀 읽어줘봐. 천만리. 천만리 뭐는
에 부모님 여희 없고 여희 없고는 이변하고 계시고 고은님은 여기서 누구라고? 단종. 시대적 배경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관우야 읽을 수 있어? 해봐. 내 마음 응. 줄 데 없어. 되어서 내가에 앉았으니 뭐 이러면 돼. 앉았으니. 그래서 화자가 어디 있어? 내과에 있어. 이게 그 단종을 강원도 영월의 섬에다가 유배시켜놓고 여기 내과에서 불렀다는 썰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야. 요렇게 색칠해줘. 자, 저 물이 내 마음 같아서 저 냇물이 뭐랑 같아? 내 마음 같아. 근데 뭐 하고 있어? 울면서 밤길을 흐르는구나. 자, 포인트는 냇물이 울고 있대. 뭐라고? 감정이입의 대상인 거지. 냇물. 그 단종을 생각하면서 불렀다는 거야. 됐지? 아, 오늘 도산 12곡은 못하겠다. 중간에 정철권은 패스하고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 이번엔 두 터비를 찾아봐. 두 터비를 찾아봐. 찾았어? 응. 오늘 요거까지는 하고 도산 12곡은 오늘 못하겠어.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들이신 것 같아. 야, 어차피 오늘 못하면 니네 다음 주에 또 해야 돼. 야, 그럼 숙제가 지금 약간씩 밀리는 거 알지?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3번 프린트에 이제 규원가를 풀어야 돼. 그렇잖아. 오늘 규원가 끝났으니까 3번 프린트에 규원가 저번 주에 숙제 안 내줬는데 이제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 오늘 받은 4번 프린트에도 규원가가 있어. 아까 봤던 문제. 됐어? 그게 일단 숙제 해야 되는 거 2개. 지금 밀린 인생들 봐라 이거 진짜 2번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그지? 그래서 일단 소윤아 거의 풀지 않았니? 아닌가 보다. 자, 이것들이 진짜 오늘은 9시에 보내줄게. 다음 주에 숙제 안 돼 있으면 이제 10시에 갈 거야. 알았지? 됐어? 숙제 해봐. 알았지? 아니 숙제를 안 했으면 집에 일찍 못 가지. 안 그래? 일단 오늘은 9시에 보내줄게. 근데 다음 주에 숙제 안 돼 있으면 이제 문제 풀고 가. 알았어? 숙제를 해와. 또 친구 손목 저기 지켜주지 말고. 아, 얘네 둘이 저기 아이고 네 조용히 할게. 숙제를 해오면 손목을 자른다고 했는데 손목을 지켜주려 숙제를 안 했어. 진짜 못 살겠다 이것들. 어? 손목 지키지 마. 알았어? 아니 이제 얘들아 근데 이제 고전 시가 어렵잖아. 해석도 돼야 되는데 문제도 풀어야 돼. 그래야 성적 올라 얘들아. 알았지? 그리고 요거까지는 일단 내가 오늘 진도 나가볼게. 도산 12곡은 다음 주에 하고 내가 거기에다가 4번 프린트는 지금 앞부분이 다 도산 12곡 문제야 얘들아. 근데 그거 못 나갔으니까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야 지금. 됐어? 대신에 다음 주엔 들고 와야 돼. 4번 프린트를. 알았지? 그러니까 숙제한 거 다 들고 와야 돼. 2번, 3번, 4번 다. 그리고 나 오늘 파란색 부풀책도 나왔어. 이거는 이따가 내가 클리닉 할 때 몇 번까지 할지는 다시 한번 볼게. 알았어? 다는 못 풀어올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눈치를 보니. 자, 얘는 일단 1번 사설시조의 특징을 기억해야 된다. 요거 진도 나갈게. 사설시조가 우리 시험 범위에 그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매한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부터 시작하는 그거 있었잖아. 거기가 있었는데, 자, 사설시조는 보통 어느 시대 때? 조선 후기에 주로 누가? 평민이나 여자가 좀 많이 불렀대. 그
그래서 나무도 바위돌고는 여자가 불렀을 것 같고 왜? 엊그제 이별한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이랬으니까 기억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내용이 뭐냐면 양반을 까는 거야. 그래서 보통 얘네들이 무슨 내용을 얘기했다? 풍자나 해하. 나 이거 빨간색으로 썼어 얘들아. 야 그거 알지? 풍자랑 해학이랑 웃음의 종류긴 한데 둘이 웃음의 종류 다른 거. 풍자가 무슨 뜻이지? 풍자? 소율아 하품 끝나면 풍자 생각해봐. 풍자 뭐야? 그 웃음은 웃음인데 비판하는 웃음. 됐어? 비판하는 웃음. 해학은 뭐냐면 좀 따뜻한 웃음. 그러니까 아유 그랬어 힘들었어 막 이러면 해학인 거고. 됐어? 이게 따뜻한 아 되게 선생님 따뜻한 눈빛이야 지금 이게 알았지? 힘들었죠 쭈쭈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해학이고 풍자는 날카롭게 이제 막 쏘는 거지. 장난해? 안 해? 막 이러면서 비판하는 거. 그 둘이 웃음이 좀 달라. 풍자는 비판하는 거고 해학은 약간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연민 그런 웃음이야. 그러면 나무도 바위돌도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엊그제 이브가 이별했다는 슬프다는 그 시는 풍자야 해학이야? 풍자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해학은 가능해. 됐지?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니까 막 도사고 같은 애들. 됐어? 그럼 여기에 지금 두터비는 내용이 뭐냐면 이것도 너희의 기억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 일단 뭐부터 그려야 되냐면 뭘 그려야 될 것 같아 얘들아? 두꺼비를 그려야 돼. 이거 근데 되게 난이도 있다. 두꺼비 앉아있거든. 나 좀 되는데? 뭐지? 뭐야 너무 귀엽잖아. 그렇지 않아? 입은 어떻게 그리지? 두꺼비는 입이 어떻게 생겼지? 몰라 그냥 귀엽게 메롱 혀야 그릴 수 있지? 그려봐 너만의 두꺼비. 근데 너무 귀여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뭘 물어야 되냐면 파리를 물어야 되거든. 파리 나오잖아 파리. 됐어? 두꺼비랑 파리를 그렸지. 누가 더 세? 파리가 세? 두꺼비가 세지. 먹었잖아 지금. 됐어? 그러니까 두꺼비는 지금 누구를 비유한 거냐면 그 하찮은 생명체인 파리 뭐지? 백성들 얘를 괴롭히는 관리 탐관오리 양반층. 됐어? 그래서 막 놀고 있는데 저기를 보니까 뭐가 날고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그리지? 뭐지? 나 지금 내가 그렸지만 난 도대체 뭘 그렸니? 새. 그치? 새야 새. 이 새가 여기 이름 뭐라고 돼 있어? 송골매. 어떻게 하면 매를 그리지? 매는 좀 눈이 매서워야 될 것 같아. 모르겠다. 최선이다. 매를 그려봐라. 내 머릿속에서는 되게 멋진 매가 떠오르는데 똑같네. 그치? 송골매, 백송골이야 백송골. 두꺼비 먹어. 뭔 말인지 알지? 얘가 떠 있는 거야. 근데 잡힐 것 같으니까 두꺼비가 어떻게 해? 도망가다가 자빠졌어. 그리고 마지막에 두꺼비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짜 날쌘티의 망정이 쟤 아니었으면 피 먹을 뻔했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두꺼비를 지금 까는 내용인 거거든. 그래서 자 두꺼비는 탐관오리고 백송걸은 그럼 탐관오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애. 예를 들면 어떤 애? 암행어사. 혹은 이제 힘있는 권력자. 외생. 권력자. 그러면 지금
지금 우리가 기억을 위해서 그림을 좀 웃기게 그리긴 했지만 내가 이제 2번으로 그림을 뺐잖아? 자, 2번. 자, 백송골, 두꺼비, 파리 이런 걸 지금 동물에다가 빗댄 거지. 그럼 직설적, 우의적, 우의적, 우화적 다 비슷해. 우의적은 무슨 말이냐면 돌려 말했다는 뜻이고 우화는 동물이 나온다는 뜻이야. 자, 우의적으로 나타낸 거지. 그럼 다시 소율아, 파리는 누구를 나타낸다고? 힘없는 백성. 적을까? 자, 힘없는 백성. 두꺼비는 누구 나타낸다고?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관리. 예를 들어 탕과놀이. 그 다음에 백송골은 그럼 누구라고? 탕과놀이를 잡을 수 있는 상위 권력자야. 그 예를 들면 암행어사, 암행어사, 혹은 외세, 높은 권력자. 됐어? 그래서 뭔 내용 하는지 얘기해볼게. 자, 요 두 줄을 묶어봐. 두 줄을 묶어봐. 자, 일단 읽을게.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걸음이야? 자, 걸음 위에 달려가 앉아. 됐어? 그럼 걸음은 파리로부터 빼앗은 거라고 보면 이제 여기서 재물이나 권력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두 번째 줄 내려갔어요. 백송골이 떠 있는 거야. 얘가 뭐라고? 상위 권력자, 암행어사 같은 애들. 자, 두꺼비보단 힘이 있어. 자, 가슴이 깜짝 놀라 풀떡 뛰어 내달리다가, 자, 풀떡 이런 건 지금 다 뭘 쓴 거야? 음성 상징어를 쓴 거지. 됐어? 자, 내달리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어. 똥 아래 자빠진 거야, 얘들아. 됐어? 어디 아래? 똥 아래 자빠졌다고. 자, 그러면 이 자빠지는 모습은 좀 모양 빠지잖아. 그치? 좀 웃기게 희화화 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두 줄을 묶었잖아? 화자는 지금 두꺼비를 뭘 했니?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한 제3자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마지막 줄에서는 화자가 바뀌어. 누구로? 두꺼비로. 화자가 두꺼비로 바뀌어. 됐어? 화자가 변한다. 얘는 특이하게 모처럼 날쌘 나이였기에 망정이지. 이거 뭐라고? 날쌘 나였기에 망정이지. 애헐질 뻔했구나. 뭐야? 피 만들 뻔했구나. 아, 잘 피했구나. 나 이런 나 너무 잘했어. 이런 거야. 허세 부리는 거야. 허세. 모양 빠져놓고. 됐어? 또 오른쪽에 봐봐. 두꺼비가 지금 하는 말인데 화자가 변할 거라고 해서 밑줄 칠게. 자, 지가 지자랑하니까 자화자찬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뭐 부리는 거라고? 허세 부리는 거지. 허세. 허장성세가 허세야. 허세. 자, 자기 합리화하는 이 모습이 웃긴 거잖아. 그래서 뭐를 하고 있어? 두꺼비를 희화화, 웃기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밑에는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버전으로 있는 거를 넣어놨어. 그래서 자, 뒷장 넘겨봐. 이거는 밑줄을 치고 갈게. 핵심 요약에. 자, 왜 풍자하고 우의고 해하는지 알겠지? 뭐 하는 거야? 까는 거니까 뭐를? 양반들의 허세를. 됐어?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 자, 양반들의 허세를 깐다고. 됐지? 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희화화.
그리고 화자가 바뀌는 특이한 구조라고 했다? 됐지? 자, 그러면 숙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규어가 3번 프린트 풀어야 된다 했다.